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등정 30일의 김선혜입니다. 지난주 반짝 오름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227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IT와 바이오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현재 뚜렷한 악재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투자 심리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 방향 꼭 잡아가셔야 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대비책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익등정 30일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방향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지표를 꼼꼼하게 살펴주는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시황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문가님의 노하우로 보는 추세 교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님이 기밀 종목까지 오픈하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등정 30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시장 합쳐서 1,800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신 부분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 장세 추가적으로 약세를 뜰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왜 떨어졌는지 내 종목은 오늘 왜 급락이 나왔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황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시황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오늘 지수가 왜 빠졌는지 내일 어떻게 될지 이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시황 부분 궁금하신 분들 또 테마, 바이오, 경협, 테마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시황 부분 꼭 보셔야 되겠고요. 시황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교육 진행해드립니다. 오늘의 교육은 어떤 부분이죠? 이격도에 대한 총복습입니다. 이격도에 대한 총복습.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격도의 총복습을 배우게 되면은 내일 당장부터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또 시장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 종목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4종목을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황 부분부터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인데요. 어렵죠? 근데 저는 지금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으면 많이 혼날 수도 있는데 웃고 있는 이유가 시장이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굉장히 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쓰신 경우 많이 쓰신 경우 또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부분들 또 스탁론 이런 부분을 많이 쓰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또 테마주들 위주로 접근하시죠. 그런 경우에는 벌써 5월 말 이후부터 혹은 빠르면 4월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반대 매매 위기를 겪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쓰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쓰시거나 시장의 흐름대로 또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4월 23일 날 오픈했죠. 4월 23일부터 시황 제대로만 들으셨어도 지금 장에서 어렵긴 합니다만 희망을 갖고 그리고 지금 기회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오늘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내용, 조정 내용에 이러한 뉴스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한 템포 넘어갔죠, 사실상.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환율 분쟁 요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 얘기를 한 번 더 꺼내게 되면서 달러 강세 나 원하지 않아. 요런 내용을 최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됐다. 이러한 뉴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뉴스 내용 나오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읽지도 마세요. 중간에 그냥 넘겨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요 부분 설명드릴 때 오늘 꼭 확인하시고 자료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주요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런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쪽도 금요일 날 약세, 유럽도 약세, 오늘 일본도 1.38%의 하락,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내용. 이런 내용의 시황이 써져 있는 건 쳐다도 보시지 말란 얘기. 아시겠죠? 그 근거 자료를 오늘 다 보여드릴 겁니다. 세 번째, 오늘 IT주들 특히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60조짜리의 종목이 시가총액 60조짜리의 종목이 그냥 7%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고 업황에 정점이 찍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도 오늘 뭐 2% 이상 밀려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거죠. 요거. 실질적인 시장 조정은 바이오와 남북경협. 지난해 9월부터 국내 증시를 이상급등 랠리로 끌고 왔잖아요. 코스닥 시장 올 초만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1000포인트 넘긴다고. ETF 사라고. 아니 1000포인트를 왜 넘겨? 무슨 근거로? 무슨 명목으로? 그때 기준에서는 바이오였죠. 바이오가 끝내줄 거래. 자꾸 일어났더니 바이오입니까? 이 바이오에 대해서도 그 역사를 시간이 없으니까 뭐 짧게만이라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역시도 근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의 거품이 사실상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까지. 그렇게 되면서 그쪽이 하필이면 대선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선거 전후로 해서 테마가 끊겨 내려가면서 붕괴가 됐죠. 그 붕괴된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속수무책 깨져 내려가죠. 사실상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1% 미만, 20포인트 미만의 하락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코스닥의 4%대 급락. 그것이 힘든 거죠. 그것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고 그것이 힘들지 않다 나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좀 편하게 보시고 편안하게 내 계좌 보시면서 수익 기조 갈 수 있겠구나. 이 희망을 가지시고 또 실질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내용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들보다 근거가 있고 제대로 된 논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시장을 해석해 나가면서 대처하시면 분명하게 좋은 수익 나실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이에요.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를 지수화해 놓은 겁니다. 6개 통화가 뭡니까? 첫 번째 유로, 두 번째 뭡니까? 엔화, 세 번째 영국의 파운드, 네 번째 스위스 프랑, 다섯 번째 캐나다 달러, 여섯 번째 스웨덴 화폐. 근데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14년부터 해서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띱니다. 이 강세의 표현이에요. 강세를 띄었다가 그리고 나서 2016년도 잠깐 눌렸다가 다시 강세를 띄었죠. 여기가 이제 100을 딱 넘기는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 100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다가 누가 대선에 당선됐어요? 이렇게 갈 때는 사실상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공화당이 들어섰죠. 공화당 정부는 공개적으로 약달러 기조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는 스위스에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강달러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바로 공화당 정부가 우리는 정책 기조를 약달러 기조로 갈 거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의 얘기는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너무 강해?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유럽이 장난치는 거야? 중국이 장난치는 거야? 말장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장난. 트럼프 대통령이 무지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6개 통화 말씀드렸지만 6개 통화 대비해서의 GDP 비중대로 비중을 줘서 달러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그 긴 그림을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전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은 달러가 강세를 띠는 과정 속에서는 유로화는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파운드도 유지가 됩니다. 엔화죠. 엔화. 예? 엔화가 급격히 약세.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이 조절을 했죠. 그렇게 해서 엔화 강세 부분 때문에 우리도 좀 버거우니까 이제는 약세로 가자. 그게 2013년 이유가 되죠. 그러나서 지금의 위치입니다. 조금 이따 엔화 부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서 지금의 달러 인덱스는 사실상 공화당 정부 들어오면서 약달러 기조. 그리고 올 초에 이제 스위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강달러가 좋은데 라고 얘기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 근데 여기에서 큰 변동이 있습니까? 몇 달째? 크게 어떤 문제가 있어. 막 95로 빵빵빵 넘어가고 막 100을 넘겨고. 아니죠. 그리고 약달러가 좋아 그 한마디에 뚝 밀리면서 어떻게 돼요?
원화도 다시 강세로 살짝 돌아서죠. 원화가 약세인 게 좋지. 사실상은 지금 위치에서는. 그죠? 근데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서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까지 어떻게 돼요? 1,100원 이탈돼서 1,000원까지 내려간다. 그때만 해도 엉엉엉엉 울었잖아요. 아, 수출주가 힘들어졌고. 그러다 지금에 와서는 또 엉엉엉엉. 왜 울어? 그러면 달러에 대해서 또 원화에 대해서 환율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엉엉엉. 왜 울어? 그냥 악재래. 안 된다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장을 충격을 줄 만큼의 흐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만큼의 변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환율 전쟁 얘기하면서 중국 위안화 얘기 나왔죠. 위안화 한번 볼까요? 위안화가 이게 뭡니까? 이건 강세를 띠는 국면이 강세. 지속적인 강세. 그러다가 위안화가 약세를 띠는데 급격히 약세를 띠는 게 요겁니다. 요거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30년 주식한 윤정도 노하우를 배워가시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도 방송 때 악을 쓰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안화가 약세를 뗐어요. 급격히. 근데 위안화가 약세를 띈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그 당시 기준에 IMF 쪽에 SDR, 기축통화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위안화의 부분을 확대를 시켜줄 터이니 그러면서 미국과 딜을 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국 이러한 수식어로 부르던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약세로 전환될 때에도 미국이 한 말 안 했어요. 오히려 용인을 해주고 서로 SDR에 위안화 넣어라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대처를 했잖아요. 그 부분까지의 흐름으로 지금 연동돼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안화가 약세를 띄어. 이 당시 기준에 글로벌 시장이 무너졌나요? 잠시 왜 그러지? 라고 이슈가 집중됐죠. 결론은 뭐냐면 이 당시 기준에 국내 증시도 안 무너졌는데 위안화가 약세를 띨 때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나요? 위안화가 약세를 띨 때? 위안화가 약세를 떼서 달러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뗐나요? 달러 인덱스에는 위안화가 안 들어가죠. 달러 인덱스에는 엔화잖아요. 엔화가 약세를 띠면서 달러 강세가 된 거지. 위안화 약세 때문에 뭐 달러 강세됐다거나 혹은 위안화가 약세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나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의 제품이 물론 요즘은 뭐 IT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띈다. 그 당시의 기준에 이머징 마켓 얘기 나오고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은 전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까요? 필리핀, 베트남, 동남아시아. 위안화가 강세를 계속 띄고 내려오다 보니 그러다 보니 필리핀, 베트남 뭐 이런 쪽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공장들이 이전도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옮겨갔는데 만약에 위안화가 약세 기조로 계속 가버리면은 동남아 국가들의 흐름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죠. 인건비에 대해서 밀리죠. 그 부분이 잠시 불거졌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위안화의 약세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뭐 환율 전쟁 때문에 시장이 빠져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중국은 올랐어요. 예? 우리나라가 빠졌다 문제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올라갔다고. 항생도 올랐어요. 대만도 올랐습니다, 오늘. 환율 전쟁? 엔화 볼까요? 엔화가 지금 전쟁난 지금 엔화의 흐름인가요? 오늘 하루 살짝 강세를 쪘더니 그래서 1.38% 일본 증시가 흘러내려갔다? 지금 엔화가 이게 강세예요? 이 추세가 지금 강세입니까? 약세죠. 예? 이게 강세인 거고 이게 약세인 거예요. 70엔만 줘도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사는 거하고 이때는 130엔을 줘야 1달러를 산단 말이에요. 지금은 강세를 살짝 떴다가 약세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세를 띄어가지고 일본장이 무너졌다? 1.38% 하락했다? 거기는 2월 달에 7% 하락도 나왔었어요, 장중에. 4월 달에는요, 장중에 5% 가까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100포인트 이상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1.38%, 그것도 지난주에 오르고 난 다음 눌림폭. 그게 지금 환율 문제 때문에 깨진 거예요?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그냥 잊어버리시라니까요. 윤정두가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이런 시황에 대해서 자꾸 뉴스 나오는 거 다 보지 마세요. 방송 나와서 그 뉴스 보고 방송 갖고 나왔고 아이고 환율 전쟁이 있어서요. 그럼 지도 설명도 못해. 그런 방송 뭐 하려고 보고 계세요. 이거 자료 다운받으셔갖고 이걸로 오히려 여러분들을 교육을 받으시는 게 낫단 말입니다.
줄 빨간색으로 3개 거놨죠? 쉬워요. 1,000원, 1,100원, 1,200원. 1,2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올 때에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됐다. 야, 이건 대외적인 악재건 뭐 국내 내부의 악재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1,200원을 넘길 정도로 훼손이 된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다? 그럴 때에 원화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나라 진짜 뭔가 문제 있나? 이렇게. 지금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1,1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이때 당시에 1,100원 깨고 내려갈 때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와, 난리 난 것처럼 IT 다 박살 날 것처럼. IT만 써요, 지금 시장에서. 1,100원 깨졌다고 뭐 IT 난리 난 것처럼 엉엉엉 울고 환율이 어쩌고. 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1,100원을 이탈시키고 내려오면은 서민들은 박수치고 좋아야지 수입물가 안정화되는데 왜 세뇌를 당해갖고 있는 거예요? 박수치고 좋아하고 실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2007년도처럼 900원까지 이탈돼 이게 뭐 문제가 되나요? 이때 당시 시장 랠리 나왔죠? 그럼 9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어. 900원만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어. 얼마나 자랑스러워져요. 지금은 1,100원이 내려오면 경기가 좋아져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특히 공화당 정부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내려오는 거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돼요. 네? 실질적으로. 원화 가치가 훼손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원화 가치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 위치인가요? 1,100원대가? 거기다가 올해 전체 환율의 평균치를 1,060원, 1,080원을 잡고 있습니다. 윤정부가 아닌 정부 기관부터 해서, 네? 경제 연구단체부터 해서. 지금 일시적인 현상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는데. 예? 최근에도 이렇게 제목만 이렇게 훑어보면은 별의별 내용 다 있어요. 아이고, 환율 때문에 그나마 조금 가려고 뭘 환율 때문에 못 가는 게 뭐 있어. 수출주가 오히려 좋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은 큰 그림에서 대외적인 악재 부분은 어때요? 환율 부분에 대한 뭐 무역전쟁 지금은 얘기는 쏙 들어갔죠. 그나마도. 그리고 환율 전쟁까지 얘기하는데 환율 전쟁 문제 됩니까? 전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환율까지 놓고 볼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이 조정을 받았다고요? 약보합니다. 약보합. 주봉 보세요. 주봉의 위치 빨간 색깔 뭐라 그랬어요? 작년 연말 기준이라고 그랬죠. 연말 대비 위에 있어요. 다우지수가. 작년 연말 대비 나스닥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위에 있어요. S&P 500 지수도 위에 있어요. 예? 미국이 먼저 이러한 조정을 내주고 그러고 나서 돌려놓고 있는데 미국의 이 조정 때문에 글로벌 증시 동반적인 조정 나오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더 깨져 있는 거죠. 아무 이유 없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뒷부분에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미국장이 뭐 깨졌습니까? 금요일 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밀렸다? 유럽이 어마어마하게 밀렸다? 유럽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독일이. 유럽 중에서도 약세를 튄다는 독일이. 우리나라는 요 저점보다 더 내려가 있죠. 일본은 어때요? 일본이 뭐 오늘 1.38% 빠지니까 난리 난 것처럼 뭐 난리가 나. 이럴 때 하루에만 7%씩 빠졌다니까요. 이럴 때 하루에 5%씩 빠졌어요. 오늘 1.38%가 문제 있습니까? 2주 전에 장대 양봉의 3분의 1을 훼손시켰나요? 전년도 말 대비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대외적인 악재 없습니다. 자꾸 저 혼자 거짓말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 보면 맨 대외적인 악재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 근데 윤정도만 혼자 나와서 아니래. 근데 윤정도는 그나마 근거를 보여드려요. 대외적인 악재인데 어떻게 흐름이 이래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머징 마켓이 힘들잖아. 이머징 마켓이 뭐가 힘들어요? 선진지수에 우리나라가 쫓아갔지 이머징 마켓에 쫓아가지 않았어요. 특히 브릭스 시장에는 안 쫓아갑니다. 어찌됐건 호주가 지금 약합니까? 네? 그러면은 대만 가권지수가 약해요? 대만이 약해요? 어디가 약하다는 거야? 중국 브릭스 시장을 누가 쳐다봐? 그럼 오늘 중국 플러스 났는데 중국 쫓아가야죠. 오늘은. 결과론적으로 자꾸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대외적인 악재, 무역 분쟁 조용해졌죠. 예? 시장에서 신경 쓸 만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환율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글로벌 시장의 조정? 선진 시장 멀쩡하고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이머징 마켓 우리보다 강하죠.
브릭스 시장 중국에만. 아,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많아서 일본이 더 많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어설프게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정확한 시황 분석 못하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지금의 시장은 대외적인 악재는 없다.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의 바이오, 경협, 또 오늘 IT 이 테마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도주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황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의 자료를 일단은 다운을 받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보실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만 다운을 받으셔야 될 이유는 녹화방송 보시면서 복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0년 동안 주식하면서 객장에서 캔들, 모는 종에다 캔들 그려가면서 전표에다가 전표 써가갖고, 예? 넣어서 주문 넣으면서 그렇게 해서 배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책 10권 냈어요. 수익률대 7차례 우승했으면 됐죠. 그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9시부터는 첨삭지도 해드립니다. 이 첨삭지도 해드릴 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부터 있는 시황과 전문적인 추세 교육으로 최근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의 특별 무료 온라인 방송이 오늘 밤 9시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3,000장이 넘는 PPT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짜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수익산맥 4글자를 검색하시면 저희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메인을 보시면 전문가님 사진이 있네요. 메인에서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부터 무료로 온라인 강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무료 온라인 방송은 PC와 모바일에서 접속이 모두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주식 공부도 하시고 전문가님 자료도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자, 우리나라 증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약하지도 않아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2007년도가 글로벌 증시가 다 고점을 찍을 때입니다. 그건 아시죠? 2007년도 고점을 넘긴 게 선진시장은 2013년에 넘겨요.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넘깁니다. 차화정 랠리, 70주의 랠리. 돈의 힘으로 갖다 밀어붙였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도 약하진 않아요. 2016년도 바닥 반발력에서는 다소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약한 모습. 근데 2017년도 기준점에서는 여기까지의 기준이 11월 달까지의 기준이 27% 상승해요. 결과적으로 12월 달까지 22%.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약하지 않은 강세.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약세예요. 작년 연말 종가 대비해서 약세.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훼손된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보시면은 이때부터 글로벌 증시보다 약세입니다. 월등하게. 이때는 글로벌 증시보다 상대적인 강세. 네. 결론적으로 상대적인 강세에 대한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가 된 거고, 그리고 다시 지금의 위치는 다소 과도하게 디커플링 상태로 내려와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유럽이나 일본 조정폭 받은 15%대의 조정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지나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 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면 해소될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그럼 마무리 단계냐? 매번 마지막 자락입니다. 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완전하게 마무리 단계에 진입되어 있는 신호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의 흐름인데 사실은 파란 게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업종별로 파란 업종하고 빨간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란 거는 의약품, 네? 의약품, 그리고 파란 거는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의료정밀. 의료정밀이야 뭐 종목수 6개니까 의약품에 묶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철강, 금속, 포스코 같은 경우 엄청난 강세, 현대차도 강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 것 같고 전체가 밀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승 종목의 기준하고 하락 종목의 기준인데 얼마 전에 하락 종목이 1850개를 넘겼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확대되고 확대돼서 1800개 종목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락 종목이 예전 조정보다는 조금 덜해졌는데 뭐 그런 건 뭐 종목 수는 그렇다고 치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1% 미만의 흐름, 코스닥 시장의 4%대의 조정, 거기에 특정 업종,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IT와 바이오,
그리고 경협에 전부 집중돼 있었습니다. 조정은. 자, 보실까요? 실질적으로. 글씨가 작으니까요. 제가 표시만 해드릴게요. 전체 시가총액 상위. 예? 대형주의 기준. 여기서부터 다시 보죠. 여기. 코스피 지수가 0.86% 하라고 그랬는데 대형주가 0.69분이 안 빠졌어요. 대형주는 시가총액 비중이 거의 80% 수준입니다. 종목수는 100개. 101위부터 302까지 200개 종목이 중형주입니다. 얼마 안 빠졌어요. 소형주만 주구장창 빠졌어요. 3.32%. 그죠? 그런 가운데서 다시 보시면은 이 종목군이 유가증권 시장의 상위 30개 종목에 우선주 빼고 상위 30개 종목에서 파란 게 몇 개나 있어요. 상위 30개 종목 중에서 파란 게 몇 개나 있어요. 체감 온도가 사실적으로 따지면 안 나빠요. 시청자분들께서 전부 테마주 위주로 가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죠. 자꾸 채널을 아시아경제TV 이외로 돌리니까 지금도 바닥입니다. 바이오 사설. 지금도 바닥입니다. 경협주 사설에. 경협주는 이제 입 싹 닫고 있지. 바이오를 이제 바닥이라고 그래. 급락에 이번에 나왔으니까. 오늘 나왔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시가총액 1위, 2위 IT입니다. 3위, 6위 바이오예요. 그러고 나서 이쪽에 보시면은 IT. 그리고 역시 IT. 요거만 화학업종. 화학업종의 시장 하락률 수준. 나머지는 전부 플러스입니다.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쪽과 단기적으로 강세를 띄었던 완전히 극대극인 쪽에 조정이 나온 것이지 전체 업종에 대한 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의 40% 이상 공식적인 게 그게 바이오죠. 그 거품이 작년 9월부터 그 어마어마한 거품이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거품이.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시가총액 이제 순위가 조금씩 바뀐 거예요. 그나마. 근데 나노스 같은 경우는 유통물량이 3%도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얘는 빼고. 예? 그리고 CJ ENM 오늘 그나마도 방어를 해줬어요. 보합. 나머지 바이오. 또 요 밑에 바이오. 여기 바이오. 이게 다 거품이었죠. 실적이 없는데 그런 기준이 나오니까.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시가총액 1위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죠? 시가총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290조, 3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한 60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죠. 하이닉스 오늘 전망치 조금 일부 낮췄다고 할지라도 전 증권사가 낮춘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낮췄다고 해도 18조 이상입니다. 셀트리온 영업이익 얼마예요? 7천억?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이익 얼마예요? 1,000억?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예? 안 나와도 4조예요. 오늘 포스코 실적 발표 나왔죠? 영업이익 얼마예요? 내년까지. 5조 5천억. 2015년 대비 다 2배씩. 그런 종목군들이 위에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거품이 갑자기 형성돼서 추악할 정도로 10년 만에 나온 그 강력한 테마의 형성으로 인해서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게 이렇게 뒤덮어버린 겁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에도 사실은 못 미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대표이사 구속 수감하고 작전주 조사 들어가고 했죠. 그 전부터 지금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건들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건드려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거 전후에서부터. 그 거품들에 대해서. 그 거품이 빠져나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바이오주들이 갑자기 뜨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있습니다. 10년 전 2005년도에 황우석 교수의 그러한 테마 40배, 57배 그러한 테마 그 부분을 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바이오 테마가 어디서부터 났는지를 아시고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그조차도 모르고 임상 3상 성공했어요. 임상 3상이 한 2달 있으면 성공하나? 그 기간 동안에는 왜 못 움직였냐 이거예요. 왜 작년 9월부터 움직였냐 이거야. 정확히 따지면 이번 바이오주들의 랠리는 한미약품이었죠. 한미약품이 처음 걸어놓고 넘어간 거예요. 미국 쪽의 기준에서는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가 본격적으로 상승 각도가 나오기 시작한 건 요때죠, 요때. 2013년부터 본격적인 오바마 케어의 흐름. 그러고 나서 정확히 2015년 7월 중간에 옐런 FRB 의장이 과열이다라고 얘기해도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힐러리 후보가 그 당시엔 뭐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거기에서 얘기를 하죠.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개인 SNS에. 야, 나 앞으로 계속 오바마 케어 진행하고 싶은데 너희가 너무 약값을 올려대니까 국가의 재정이 모자라지는 판이야. 더 이상 올리거나 했을 때는 감당이 안 돼. 그만해. 장난하지 마. 그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2015년 7월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2016년 이후에 글로벌 시장은 대세 상승 랠리였죠. 미국도. 그 수익률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서 한미약품이 한번 반짝, 그리고 2015년도에 반짝, 예? 늦차 타가지고 한미약품 등록 나오다가 결론은 2017년도 9월부터 랠리입니다. 미국은 그 랠리가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S&P 500 헬스케어 지수나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보셔야 됩니다. 와, 이거 뚫고 갔는데, 뚫고 간 게 아니라 이 고점 대비, 2015년 고점 대비 얼마나 올라갔냐고. 시장 전체가 다 급등 랠리가 나오는데. 제한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거품 꼈대. 언제? 작년 9월부터. 예? 한미약품만 이 앞전에 흐름이 한번 나왔고, 작년 9월부터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거품이 다시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 조정폭 19포인트에서요. 19포인트 빠졌죠? 19.88포인트. 여기서 전기전자 업종이 오히려 20포인트 이상 빼고 내려갔어요. 전기전자 업종이. 네, 반도체 얘기 말 많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 의약품이 5%를 빼고 내려간 겁니다. 이 두 개 업종이 25포인트를 빼고 내려간 거예요. 나머지가 올라서 그나마 덜 빠진 거고. 전기전자 업종의 정점인가라는 논란. 정점의 흐름이 나왔습니까? 지난주에? 오늘 미국의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의 선물이 약세를 띠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약세를? 아니죠. 종목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이오와 IT를 설명드렸어요. 예? 경협입니다. 경협 잘 보세요. 예전에 남북 경협주라고 했던 부분은 개성공단 관련주, 뭐 현대 엘리베이터, 뭐 이런 쪽이었죠. 실질적으로 경협주가 뜨기 시작한 거는 언제라 그랬어요? 건설주에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 난 이후에 4월 9일 이후 4월 말부터입니다. 현대 로템도 4월 말부터예요. 잘 봐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던 게 어느 위치에서 잡을 수 있었는지. 처음 장대양봉에 여러분들이 들어갑니까? 대부분이 여기서 잡고 지금 깨져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테마주를 누가 하루 이틀 3일 하는 게 아니라 테마주를 누가 붙들고 3개월, 6개월, 1년을 누가 가져가요. 테마주를 여기서 잡아서 무슨 이거 50만 원 갑니다, 100만 원 갑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어디 있냐고. 현대 로템의 이 바닥 대비해서 올라와 있는 상승률이 아직도 상당히 높습니다. 실적에 대한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실적 처리죠. 경협주 또 뭘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수급 어때요? 수급. 외국인 기관 메이저가 팔고 있는데, 예? 아니, 세력이 사야간다면서요. 대형주는 외국인 기관이 세력인 거예요. 세력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는데, 예? 4월 말부터 테마부터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잡고 그들은 여기서 팔고,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공매도에 대한 상환입니다. 근데 그걸 박수치고 좋아해. LG 디스플레이처럼. 주구장창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상승률이 시장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수주라도 뭐 하나 딴 거 있어요? 지금 남북관계가 조금 어두워져서 그런다고 남북관계 좋아져 봐요. 아무리 좋아져 봐야 이게 이렇게 못 갑니다. 선거 없잖아 지금.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거 몇 주라 그랬어요? 1억 1,100만 주에서 1,200만 주를 외국인에 팔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박수 치고 막 내려오는데 아이고 저평가에 되겠습니까?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시가총액이 크고 현대건설은 그나마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시가총액 300억짜리를 2,500억 올려놨다가 1,000억까지 밀고 내려왔어. 아직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런 종목을 낙폭과대라고 들어가면 되겠냐고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기회라는 게 IT 쪽의 오늘 조정은 이런 종목에서 옮겨갈 수 있는 자신감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기준에서 똑같이 빠졌어. 야,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인데 7% 빠졌어. 와, 내 종목도 오늘 6% 빠졌지만은, 아우, 이제는 옮겨야겠구나. 늦었더라도. 왜? 여긴 실적이 없잖아요. 현대건설 이외에는. 바이오는요. 조금 전에 실적 말씀드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와 있어요. 아직도. 고점 대비 30% 빠져 있습니다. 돌릴 수 있을 만큼의 뭐 어떤 모멘텀이 있어요?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 정도 예상되는데 시가총액 27조야. 가능합니까? 셀트리온 지금 거래량 안 집어넣었는데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올 때하고
거래량이 지금 없어. 얘를 거래량을 터뜨리고 들어올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력이 없어요. 예? 지금 여기서 갑자기 영업이익 7천억 가던 애가 갑자기 뭐 더 시가총액 막 40조까지 갔던 업체인데 영업이익이 안 나와요. 지금의 흐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4월 말부터 교육하면서 얼마? 50만 원에 다 정리했죠, 우리. 방송에서. 셀트리온 30만 원대 초중반 다 정리했죠. 그나마 나요? 예? 지금 여기서 낙폭가 됩니다. 돌릴 겁니다. 뭘로? 이때처럼 희한한 이상한 테마 형성됩니까? 신라젠 어때요? 앞에 두 종목은 그나마 나.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지만은 신라젠 어때? 여기서부터도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도 필요 없어. 여기서부터 깨진 것만 해도 혹은 여기서부터 깨진 것만 해도 이걸 무슨 미련을 가져요?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이상할 게 있습니까? 저 때 당시보다 뭐 개선된 거 있어요? 매출이 있나요? 영업이익이 있어요? 뭐 임상이 뭐 좀 앞으로 계속 거품. 테마주는요, 이거 방송에서 안 해드린 거 아니잖아요. 수익 다 낼 만큼 내는 거예요. 끝났을 때는 과감히 정리하는 거예요. 수급이수 뭐가 있어, 이게. 첫 번째, 기본적 분석, 펀드멘탈, 바이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장성? 이만큼이라도 뭔가 실적을 내보여주고 성장성 얘기하라 그래요. 두 번째,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의 기준은 뭐예요? 수급입니다. 수급과 심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수급, 세력이, 소형 주면은 세력이 어떤 창구를 통해서 혹은 누가 강도 있게 매수를 했는지. 없잖아. 하루 거래 대금의 비중에 일반적인 종목은 개인들이 외국인 기관 합산, 외국인 플러스 기관 합산에 거래 물량 대비해서 개인들이 1.5배에서 2배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대형주는. 이런 종목은요, 50%에서, 5배에서 뭐 10배 정도 돼버려요. 1000만 주 거래량이 터졌다. 개인들이 900만 주 해버려요. 심리에 의해서 갔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심리. 그래서 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예? 지금 난리 난 것 같고, 뭐 문제 있는 것 같이 표현을 하는데, 경협이나 바이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첨삭시도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IT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성전자 안 갖고 계시죠? 액분하기 전에는 비싸서 안 갖고 있다고 치고 액분했는데도 왜 안 사냐고. 욕심에 욕심. 은행금리 정도만 되면 돼요. 은행금리 욕심이 아니라 이틀 만에 막 60% 올라갈 그런 욕심을 부리니까 삼성전자는 한 주도 못 사는 거야. 이 한 주를 사야 돼요. 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자리가 시장 대비 어렵습니까? 삼성전자 이 자리에서 편입을 했다고 쳐도 지금 손실률이 시장 대비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서 다 정리해가지고 바이오 사서 밀려 떨어질 때 이거 마지막 기회인가 해서 내버리지 써서 지금 반대 매매 걱정하고 앉아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하이닉스 볼까요? 삼성전자 이 수급 의미 없어요. 64억 주짜리입니다. 뭐 삼성전자에 뭐 외국인이 5억 주를 팔았네. 외국인 기관이 5억 주를 팔았어요. 이거 64억 주에서 5천만 주, 5억 주가 아니면 죄송 5천만 주. 1%. 문제가 되는 물량이에요? 하이닉스 보세요. 하이닉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조 원의 매수 이후에 일부 차익 실현, 재편입. 예?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을 넘기는 수급이 들어오니까 주가도 더 올라가는 거예요. 3월 고점 찍고 그 다음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거기서부터 15% 빠졌어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하이닉스 안 갖고 계시니까 남의 떡이니까 많이 빠졌네. 혹은 갖고 계시는데 겁내실 필요 뭐 있어요? 내버리지 안 쓰고 무리 안 했으면 얼마나 기회예요. 고점 대비해서 15% 빠졌어요. 뭐 무슨 경협주나 바이오처럼 거품이 빠져내려간 거야? 랠리 중에 조선주처럼 뭐 적자 전환됐는데 하한가 왔는데도 괜찮아요. 갖고 가세요. 바닥입니다. 뭔 바닥이야. 이런 종목 군에서의 흐름. SDI 어때요? 오늘 삼성전기 뒤에 있나? 없네요. SDI의 흐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SDI의 흐름에서도 사상 최대의 고점을 찍고 내려온. 오늘 급락을 했잖아요. 하이닉스 7% 빠지고 SDI 급락하고. 와, IT 끝났네. 정점이래. 매번 그래서 들어갈 만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못 들어가게 막았죠. 그리고 뭐 사라고 그랬어요? 경협, 바이오 사라고. 누가? 방송에서. 그런 방송 돌려야지. 언론, 아시아경제TV로. 왜? 보여드리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 지금은 윤 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 남아 계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든 손실을 만회하시고자 생각하신다면은 대안이 없어요. 네? 대안책이 없어요. 쉬지 않는 이상 시황을 그렇게 설명드리는데도 내 종목이 깨지니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쉬지 않는 이상 종목을 갖고 가는 이상 첫 번째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업종. 그럼 그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은 뭐라고요? IT. 예? 주가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하고 상관없이 IT. 그다음에 금융, 지주사. 그다음에 화학입니다. 화학 주가 밀렸다고 얘네 실적 안 나온다. 웃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요. 오늘 실적 발표한 포스코. 그중에서 실적과 함께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게 IT뿐이 없다고 현재로서는. 나머지도 누적 수급은 좋은데 단기간의 단기간의 수급이 정체 내지는 소폭의 매도입니다. 근데 IT는 삼성 SDI, 삼성 전기, 하이닉스까지 전부 매수죠. 예? 전부 매수잖아요. 실적 뒷받침된 매수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시황 굉장히 길게 해드렸는데 이거 갖고도 모자라요.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은 이거 갖고도 모자라. 뭐 교육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내 계좌가 지금 파란데. 오늘 첨삭지도 때 이 시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바이오, 경협주, 그 밖에 테마, IT 전부 통틀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거 오늘 첨삭지도 때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뒷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격도에 대해서 복습의 내용, 그 복습을 가지고 포착해낸 종목군들입니다. 내일 당장 시세를 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종목군들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뒷부분에 복습 설명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방송 시간 내에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방송 시간 내에 못다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의 3,000장이 넘는 PPT 주식 자료들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짜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검색창에서 수익산맥을 검색하시면 수익산맥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홈페이지 메인에는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윤정두 수익대작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는데요. 메인에서 하단을 보시면 온라인 강의 배너가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시면 오늘 밤 9시입니다. 오늘 밤 9시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정시에 온라인 강의가 열립니다. 온라인 강의에서는 개별 맞춤 첨삭 지도부터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를 통해서 주식 정보와 주식 공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윤정두 수익대장 전문가님 다시 만나보시죠. 이격도에 대한 복습을 해드립니다. 특히 첨삭지도에서는 이격도를 통해서 발굴해낸 종목. 예전에는 뭐 캔들, 또 추세, 이평. 많은 종목으로 많은 종목 발굴해드려서 좋은 수익 다 안겨드렸죠. 오늘 종목군들도 필살기 종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복습해드릴 이격도에 대한 내용은 전체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 분석에 들어갑니다. 추세 분석에서 뭐 이동평균선의 기준이 되겠죠. 여기에 7가지의 분석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이격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이평을 활용한 분석 활용하시고요. 이게 다 공부가 되셔야 그 다음에 그랜벨의 매매 법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는 갭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갭 상승한다 얘기하죠. 그 갭에 대해서 배우시면은 이번 반등장에서 어떠한 종목 다 잡아냅니다. 특히 뭐 상한가 좋아하는 분들, 상한가 종목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격도라는 거는 주가와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괴리가 커지면 다시 회귀한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을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격도가, 이격률이 얼마큼 발생되어 있느냐. 그걸 시장에서 이제 자주 확인을 하는 거고요. 사전적인 의미라든가 그리고 또 이격도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내용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료 다 무료로 드리니까 이 자료를 받으셔서 복습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첨삭지도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 상승 국면에서의 퍼센테이지 하락 국면 그리고 횡보 국면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 실전대회 7차례 우승한 윤정두의 필살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은 무시하고 요 기준을 잡자. 그래야 현실적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복습해드릴 때, 첨삭지도 해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상승 국면 위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기울기는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죠. 하락 국면에서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해야 된다면 이런 종목인데, 굳이 상승장, 대세장에서 하락 국면의 종목을 보실 필요 있을까요? 다만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과도하게, 이번에 조정이 굉장히 좀 길었으니까 과도하게 눌려져 있는 종목이라면, 그렇다면 하락에서 돌려질 때에 펀더멘탈 확인, 수급 확인, 그 다음에 이격도의 확인, 이렇게 해서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예제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뭐 이런 예제들에 항상 기본적으로 달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윤정두가 말씀드린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의 기준점입니다. 저 수치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없어요. 예? 요거는 다운로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제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네 종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테마 불었을 때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테마주 안 돼, 바이오 안 돼, 건설 안 돼. 그게 아니라 바이오, 건설 우리 얼마나 수익 많이 냈어요. 4월, 5월에. 5월 말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이격도 보여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이격이 너무 가파를 때는 안 됩니다. 테마주는 말 그대로 갭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내일 갭상승 배운다 그랬잖아요. 갭상승 나올 때 끝입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5월 29일이. 이 이후로는 바이오, 테마 전부 안 돼. 예? 안 돼. 이 종목만 안 갖고 갔어도 손실 안 난 것만 해도 얼마나고. 지금으로 따지면 따블이겠죠? 예? 그때 100원이 쓰셨으면 지금 손실 난 게 50원은 되니까. 윤정도 말만 들었어도 100원 원금 다 지키고도 수익 나잖아요. 그럼 지금 잔고 대비해서 따블 이상이란 말이에요. 왜 교육을 안 받으세요? 왜? 현대건설의 지금의 위치입니다. 마지막 보여드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죠? 그 이격도 대비해서 밀려 내려와 있다. 이제는 관심을 조금은 가지실 수 있어요. 왜? 현대건설만큼은 저평가니까. 경협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실적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종목은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이격 어떻게 돼 있어요? 꽝 깨지면서 매수관 설정 범위로 넘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격이 뭐냐면, 상승 국면에서 기울기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내려올 때, 그러고 나서 돌려줄 때, 이게 이제 응용법으로 들어가면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 됩니다. 근데 그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준에서 돌리기 전에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그러면 어디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20MA의 기준이라면 98 이하에서부터는 계속적인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60MA의 기준에서는 100의 기준도 잡습니다. 근데 100의 기준에서 이게 상향되고 있죠? 상향되고 있고 살짝 눌림목이 더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구간이란 말이에요. 20MA, 60MA 둘 다 매수구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천회의 기회입니다. 기회. 기울기가 깨져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깨져 있던 종목도 아니고, 횡보의 종목도 아니고, 상승 종목에서 일시적인 조정? 상승 종목에서 일시적인 조정? 상승 종목에서 일시적인, 우와! 뭐야, 이게. 예? 펀드멘탈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데, 그래서 이거 언제 사나 그냥 막 눈독 들이고 있는데, 한 방에 빵! 이격도가 발생돼 있어요. 내일 당장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종목은. 이게 바이오나 경협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기본적인 펀드멘탈을 가지고 갈 수도 없어요. 수급도 다 깨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네 종목은 당연히 IT 쪽이겠죠.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첨삭지도에서 자세하게 오픈해드리고 자세하게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9시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온라인 방송은 PC와 모바일에서 접속이 모두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비밀 종목과 함께 주식 자료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등전 30일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경제 성장률에서 0.1%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그만큼 상세한 경제 운용 계획을 내세웠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맞는 정책 수혜주가 궁금하시죠? 저희 적중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셔서 해안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방송을 통해 추천해주신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번 방송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140조 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정부가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정책들에 관련된 수혜가 있었던 좋은 예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화 공영의 주가 흐름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의 핵심 수혜였던 종목입니다. 주가는 2,000원대 초반에서 25,000원까지 약 12배 기록적인 급등을 보였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종목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저출산 관련 수혜를 받았던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시 2,000원대 초반의 주가가 22,000원으로 13배가량 엄청난 급등이 터져나왔습니다. 14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한다는 뉴스들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황에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 해당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유일하게 매년 당기 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정부의 수혜까지 더해진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 오늘 방송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핵심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군요. 역시 전문가님의 추천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자, 그럼 추천해 주실 스트라이크 종목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최근 국제 유가는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정을 폐기하는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 높아진 기름값을 주유하실 때마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에 눈길이 쏠리게 되고 세계적 에너지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4년 연속 폭발적으로 상승하였고 주가도 이에 따라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동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이름이 생소한 철저하게 숨겨진 기업으로 주가는 지금보다 매출이 적었던 2016년 대비 40% 이상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종목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이 종목 매출 상승은 시작에 불과한데요. 동사는 이번에 20조 시장 규모의 ESS 관련 신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국내에서는 수천억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동시다발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관 투자자가 최근 1년 동안 수십만 주 동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큰손 중에 큰손인 연기금이 동사의 주식을 2자릿수 이상 보유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주식들은 기관 투자자가 팔아치우고 있는데 이 주식만큼은 지독하게도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주식공무원에 추천해드린 주식들을 매수하지 못하셨다면 이 종목만은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누르신 후 전문가 번호 785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료 폭발 직전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 중 유일한 흑자 기업으로 4년 연속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둘째, 20조 시장 규모로 ESS 사업의 신사업을 최근 추가했었고요. 셋째, 기관 투자자들이 수십만 주를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넷째, 주가는 매출이 적었던 2016년도 대비 40% 이상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다섯 번째, 수천억 규모의 대규모 수주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돈 100만 원의 여유자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종목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부의 140조 정책 자금이 투여돼 직접적 수혜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수급 신호도 강력한 오늘 이 종목, 더 궁금하신 점 종목 AL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공무원 김효성 전문가의 고유번호 785번 누르시면 됩니다. 785번입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공무원 김효성 전문가의 고유번호 785번 누르시면 됩니다. 785번입니다. 어쩌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화폐가 먼저일까요? 신뢰가 먼저일까요? 암호화폐는 신뢰로 가치를 갖습니다. 신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보, 가치 있는 정보. 아시아경제TV가 앞장서겠습니다.